요. 설 잘 보내셨어요? 매일 먹고 자느라고. 그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서 히터를 안 틀었거든요. 혹시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18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맨 위에 이제 인수심사라고 돼 있죠. 거기 이제 과수 품목의 인수 제한 목적물입니다. 즉 보험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가입을 시키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가입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 인수 제한 사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 손해평가사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 부분이. 양도 많고 얘를 갖다가 통째로 다 외워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랑 일과목 수업이 지루하시겠지만 더 지루하실 거예요. 어느 수업은요? 오늘 딱 인수 제한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시게요. 과수 품목이 있고요.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필기는. 뭔 받작물 품목이 있어요. 크게. 과수 품목은 뭘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냐면 수령입니다. 수령. 가입 가능한 나무의 나이 있죠. 그걸 중점적으로 먼저 외우세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논하고 밭작물에 가시면 언제까지 심어라. 심는 날. 언제까지 수확을 해라. 라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수확.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외우세요. 이번 주에는. 아셨죠? 얘가 기본이에요. 얘부터 먼저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나머지 것들이 이제 조금씩 격까지 적어가시고 가시는 거지. 처음부터 얘를 정독해가지고 몇 번씩 읽으시면서 막 A4 용지 연습장에다 막 쓰시면서 외우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해도 못 외우셔요. 포인트는 시험에 나온 포인트는 얘들입니다. 얘들. 나머지 얘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인수분해하듯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할 테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는 뭐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 공부하신 것 중에 수령하고 이런 날짜 있죠? 날짜 암기하는 거 빼고는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라고. 아셨죠? 그리고 이 얘네들이 외워졌다 싶으시면 다시 보시고 아 내가 이거 외워야 되겠다 싶은 애들은 외우시면 따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가셔야지 얘가 시일이 좀 걸려요. 공부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만약에 5월달, 6월달 그때 1차 시험 끝나가지고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시라 그래요. 맞고 품으시라 그래요. 외우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지금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자, 180페이지 보시면 인수 제한 사항 중에서 괄호 1번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거기 가번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과수원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수 품목이다. 즉 과일이다.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얼마다? 200만 원 미만인 과수는 인수 제한이다. 거꾸로 말하면 200만 원 이상이 돼야 얼마 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다? 2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번은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입니다. 품목. 자,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품목이라는 단어와 품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품종은. 종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품목은 아예 이 과일 이름 있죠. 과일 이름이나 작물의 이름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그냥 이름 생각 이름. 사과,
배, 포도, 대추 이런 애들이 뭐예요? 품목. 품목. 그 다음에 품종은 사과 안에서 부사도 있을 것이고 아오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양광, 그 다음에 감홍, 홍로, 홍옥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홍옥. 능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능금? 능금은 사과예요. 사과. 그냥 사과를 말해요. 능금이랑 품종을 얻고 능금은 뭐라고 그냥 사과를 말해요. 이런 애들이 뭐다? 품종이다. 되셨죠? 그러면 뭐가 혼식된 거다? 얘네들이 혼식된 거다. 단 얘네들도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여기서 혼식됐단 말은 뭐냐면 한 과수원에 이렇게 뭐 사과고 이렇게 뭐 이렇게가 뭐냐 그 배 그런 용도고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뚝 잘라가지고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사과, 여기는 배다 그러면 얘만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금액 얼마 이상일 때만 200만 원 이상일 때만. 4번에 보시면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대요. 하지 않은 거는 인수 제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계약자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대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가 발생해도 심하게 발생하겠죠. 그런 애들은 안 해준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 시비관리, 전지전정. 전지전정은 물론 전지란 말하고 전정이란 말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얘가. 근데 고민하지 마시고 수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조절해서요? 수확량을. 이게 가지치기. 근데 가로수에서 가지치는 거 있죠. 그런 수확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요. 모양을 이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것을 전지 또 어떤 걸 전정 그래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그냥 뭐 생각하시라 그냥 가지치기 생각하시지. 수확량을 위해서.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이다. 라번의 전정, 비배 관리 잘못 또는 품종 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이다. 여기서 전정 나왔죠. 이 전정이 이게 수확량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건데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안 열릴 거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시험 연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공부하실 때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 실험, 연구, 목적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뭐 사과나 배나 단감에 떫은감 얘네들은 전부 다 판매를 위해서 목적하는 거죠. 계약자. 그래서 판매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인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수가 불가능하다. 나중에 이제 논밭작물 가시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채종이란 게 채종. 종자를 채취하는 것. 아셨죠? 그럼 얘네들도 판매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한마디로 인수 제한이다. 마번의 시험 연구를 위해서 재배되는 과수원. 그 다음 바번에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도 이제 인수 제한이고요. 4번에 보시면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물난이 나는 데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안 된다. 가로 아번에 보시면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판매 목적이 된다 있죠? 아니니까 인수 제한이고요. 4번에 보시면 가식입니다. 가식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임시로 심어둔 거예요. 임시로 심어둔 겁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심어가지고 얘를 몇 년 정도 계속해서 꾸준히 키워가지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임시로 심은 건 뭐예요? 심었다가
길면 한 달, 빠르면 2, 3일 내에 뽑아서 다시 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인수제한이다. 그 다음에 차번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이다. 자, 시험 보실 때 만약에 케이스 문제, 이 계약자가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뭐 전지전정을 정확하게 안 했다, 뭐 그 사례들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고 나서 뭐 가식되어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인수 가능해요? 인수 불가해요? 불가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굳이 외우실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밑줄 치면서 막 한 번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밑에 과수 4종에 보시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가번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밑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과는 밀식 있고 반밀식 있고 일반 재배가 있죠. 다른 애는 없습니다. 사과만 그래요. 사과만. 복숭아도 그런 거 없어요. 포도도 그런 거 없는데 사과만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일반 재배에 따라서 가입하는 수령이 다릅니다. 자, 밀식은요. 밀하다는 거는 그 촘촘하게 됐다고 말이죠, 지금. 그래서 좁게 심은 거고. 일반 재배는 밀식 재배와 반대 개념이에요. 좀 넓게 심은 거예요. 근데 반밀식은 일반 재배와 밀식 재배와 일반 재배 그 중간 형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나가시는데 그때 5m, 10m짜리 정도 되는 줄자 있죠. 들고 다니시면서 재시는 거예요, 이 간격을. 그때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때 밀식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그래서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일반 재배는 얼마인가. 그거 배우시거든요. 그때 이제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밀식은 몇 년이래요, 그러니까. 3년, 반밀식 4년, 일반 재배는 5년. 자, 그 다음에 배는 3년, 단감, 떫은감은 5년입니다. 5년. 밑에 보시면 수령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몇 년으로 한다? 1년으로 한다. 누가요? 묘목입니다. 묘목. 나번은 잘 봐두세요. 이 나번 같은 경우는 그 괄호에 있는 부분이 시험 사례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 재배하는 과수원이라 되어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인수 제한입니다. 단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하다. 그 말 밑줄 쳐놓으세요. 시설 재배는 인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일소 피해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시설에서도 이 가입 가능하다. 다번에 보시면 시험 연구 체험 학습을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 돼 있죠. 얘네들은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 되는데 어느 쪽에 보니까 뭐래요, 지금. 200만 원 이상 출하 증명 가능한 과수원은 제외된다.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냥 출하 증명만 보세요. 출하 증명. 출하 증명은 공판장 같은 데 가가지고 경매 붙일 때 가면 경매장을 서 있거든요. 그것들입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이 출하 증명도 그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리케이션 경매장 그 번호가 다 떠요. 가격까지 다 뜹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됩니다. 라번에 보시면 가로수 형태 과수, 당연히 안 되겠죠. 과수 농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번에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 연도의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되어 있죠. 보험 가입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전. 이전. 마번은요, 쫙 위에 여기 위에 보시면 라번의 전정, 비배관리, 품종 갱신 등의 잘못으로 수확량에 영향이 있을 것 과수는 거의 보이시죠? 그놈이랑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의미가. 그 다음에 보시면 밥원의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그럽니다.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이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중복보험 아닙니다. 중복보험 아니에요. 중복보험하고 개념 달라요, 얘네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도서 지역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이다. 도서 지역이다. 섬이죠. 섬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다리가 낮아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4번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의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소유권 변동이다 그러면 과수원의 주인이 바뀐다거나 형질 변경이다 그러면 과수원의 지목이 과죠. 과. 지목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과에서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과수원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4번 잘 보세요. 4번은 요거 가지고 미터 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다. 근데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 판단된 농지는 인수 가능하다. 통제보호구역은 뭐라고 하냐 보니까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예요? 300m 이내 지역입니다. 300m 범위 이내 지역. 자, 이제 오른쪽에 포도 가시면 포도. 자, 포도에서 보시면 가번에 가입하는 해 나무 수령이 몇 년 미만이에요? 3년 미만.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보험 가입 직전 연도에 보험 가입 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역병, 궤양병 외우지 마세요. 그냥 병 하시면 됩니다. 병. 병에 걸려서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몇 퍼센트 이상 고사했대요? 20% 이상 고사, 20% 했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 판단되는 과수원이다. 방문장 표시 보시면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 20% 미만이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인수 제한이다. 그냥 읽어만 보세요. 자, 4번에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그랬는데 거기 앞에 친환경에서 친자 있죠. 친자 있다만 살짝 밑줄 쳐놓으세요. 친자가 들어오면 친환경이 들어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이따 보시게요. 라번 별표 치시고요. 라번. 비가림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 포도 비가림 시설이에요. 대추 참달의 비가림 시설 아니에요. 누구 비가림 시설이에요? 포도. 이게 참달에나 대추에는 적용 안 되는 말이에요. 포도만. 이 기 여기 보이시나요? 요 길이? 여기가 비가림 폭이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동고입니다. 동고. 비가림 폭은 2.4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5%. 동고는요. 3 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과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됐는데 이걸 벗어나면 어쩐다? 인수가 불가능하다. 인수 제한이다. 자, 그러면 혹시 계산기나 휴대폰에 보시면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얘는 2.4 곱하기 0.85 하면 마이너스죠? 얘는요,
2.4 곱하기 1.25 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 곱하기 0.95, 3 곱하기 1.05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2.06인가? 2.04죠? 2.04. 여기는요. 2.76. 여기는요. 2.85. 얘는 3.15. 어떤 느낌인지 오신가요? 괜찮으세요? 외우실 건 아니고 혹시 시험에 얘가 시험 나왔거든요. 얘를 적으라 나왔어요. 얘를 적으라고.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7회 때 나왔는데 퍼센트를 안 적으신 거예요. 퍼센트를. 다 맞게 해놓고 퍼센트를 안 적어. 그거 틀려버려. 플러스만 적고 마이너스는 안 적었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요? 틀려보지. 얘는 어디에서 어디에요? 2.85에서 3.15. 얘는 2.04에서 2.76 범위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혹시 얘네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얘가 나왔기 때문에. 자, 밑에 이제 4번에 괄호 4번에 복숭아.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몇 년이래요? 3년. 나번에 보니까 보험 가입 직전 연도 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 나무의 전체 20% 미만이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수제한이다. 다번에 거기도 친자 나왔죠.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재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친자 또 있습니다. 자두 보시면 자두는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몇 년 미만이에요? 6년 미만. 수확년 여러분들 그 나무 수령 외우실 때 수확년도 기준으로 지금 7년 미만이란 말 있죠.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 정리하실 때 가입하는 것만 보세요. 가입하는 것만. 가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령은 나무의 나이다 뭐 그런 말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나번에 품종이 어떤 자두? 귀양인 자두. 그 다음에 서양 자두. 품목이 플럼커트를 재배하는 과수원. 세 가지입니다. 귀양, 푸른, 그 다음에 플럼커트 세 가지. 그 다음에 다번에 도서지역의 경우 연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그 되어 있죠. 하나만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도서지역이란 말 연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이란 말 있잖아요. 이 말. 이 말이 포도에는 없죠. 복숭아도 없죠. 그러죠. 그러면 포도나 복숭아의 인수제한사항이 아닐까요? 인수제한사항이 맞을까요? 이 내용이. 인수제한사항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예시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실 때 뭐만 보시라? 나무 수령만 보시라. 수령만. 6번의 살구를 보시면 가번의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살구를 재배하는 재배 과수. 시설 재배 살구네. 안 되겠죠. 나번에 보시면 가입연도 수령이 몇 년이에요? 5년. 5년. 넘기지 마시고 다번에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것은 얘 어디 있었어요?
사과합에 단감 떫은 감이 있었네 있죠 지금. 얘도 예시예요 예시. 뭔 말이냐면 포도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자두도 마찬가지 전부 다 과일나무들은 요게 돼버리면 안 된다고 인수지안이라고요. 요 내용이 들어가면. 나번에 친환경 재배 여기도 친환경 재배 나오네. 친환경 재배 과수로서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재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마번에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4번에 도서지역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소재한 과수원. 4번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4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농지인데 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하다. 통제보호구역이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범위 내에요? 300미터. 얘가 200미터인가 해야 틀린 거로 나왔을 거야. 아마 시험에. 200미터인가 250미터인가 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7번에 감귤 보시면 감귤. 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있는데 원주밀감 여러분들 드시는 감귤 있죠? 서귀포 감귤 막 밀감 막 드시잖아요. 그게 뭐다? 원주밀감이다. 만감류 제식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에요, 얘네들은? 4년. 바로 이번에 만감류 고접은 2년입니다. 2년. 자, 오해하시니 뭐가 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원주밀감 묘목, 만감류 묘목이에요. 아셨죠? 다시요. 제시란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원주밀감 묘목, 만감류 묘목을 심은 지 몇 년? 4년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만감류 묘목을 심는 것을 제식이라 그래. 제식이라고. 왜 제식이냐면요. 생자나무 아시죠? 생자나무가 얘가 대목입니다. 대목. 대목에다가 원주밀감을 키워요. 원주밀감을 잘라요. 그리고 얘를 접붙여요. 그래서 묘목을 만들어요. 그래 심은 게 만감류 제식 이걸 가지고 한 게 4년이에요. 만감류 고접이다 보이시죠? 고접은 이렇게 큰 성목이 있어요. 성목. 감귤 성목이 있는데 성목에다가 제가 아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연구한 거 감귤 연구소 들어가서 본 거는 얘네들 쭉 잘라요. 여기다가 만감류 있죠? 만감류를 접붙여요. 얘네들이 쫙 크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성목이고 얘는 묘목이니까 영양분을 섭수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얘네가. 그래서 몇 년 걸린다? 만감류 고접을 몇 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이렇게 성목이 딱 있죠? 있으면 여기서 가지를 끊어가지고 여기서 얘를 만감류 있죠? 접붙이는 거예요. 가지마다 얘네들 다 가지를. 그래서 키워버리는 거. 그거보다 만감류 또 고접이라. 그 몇 년? 2년. 어쨌든 우리는 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얘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이다? 2년이다. 얘는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4년 걸리고 얘는 성목에다가 접붙이기 때문에 몇 년 걸린다? 2년 걸린다. 제가 운 좋았어요. 운이 좋다고 그러고 막그 레드양을 갖다 하는 그 친한 후배가 있거든요. 친한 동생이라고 할까요?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말한 사람은 이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인다고 말해줬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를 막 뒤졌어요. 만감류 고접이랑 막 검색 쳐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두 번째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번에
여기서부터 이제 안 외우셔도 돼요.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요 품종을 제외한 실험용 기타 품종을 경작하는 실험용이니까 안 되겠죠? 두 번째, 답번에 노지 망감류를 재배하는 과수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읽으시면 이제 헷갈리신다. 그럼 노지 망감류는 인수 불가니까 뭐만 안 된다? 시설에서 하는 망감류만. 맨 처음에요. 맨 처음에 망감류는요. 노지에서 키웠어요. 맨 처음에 키웠는데 얘네가 겨울을 나면서 가끔씩 얼어 죽어요. 나무가 자체가 얼어 죽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우스를 심은 거예요.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시설 망감류도 있고 노지 망감류도 두 개가 다 있어요. 그 중에서 뭐만 가입시킬 수 있다? 시설만 가입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라번에 있는 원주밀감과 망감류를 손식하는 과수원 안 되고요. 그 밑에 마번에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인데 이 말이요.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이란 말이 다른 품목에도 다 적용되는 말인데 괄호에 보시면 단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의 경우는 제외된다 되어 있죠.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는 제외시키고 일부만 가입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서는요? 감귤에서만. 감귤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과수원 있으면 요만큼이 있고 요만 나머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해거리가 있는 거예요, 해거리. 해거리가 무슨 말인지 아신가요?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적게 열리고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 열려보고 경년결실 그렇게 말해요. 경년결실. 1년에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해서 경년결실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빼버리고 제외시키고 해거리가 아닌 애들, 정상적으로 열린 애들만 일부만 가입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서만? 감귤에서.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품목에는 얘가 없는데 어디만 있다? 감귤에만 있어요. 감귤에. 그러면 왜 감귤에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몰라요. 라고 말하면 이제 강사하면 안 되겠죠. 진짜 모르는 거는 모른다 말할 때 드릴게요. 근데 얘는요. 그 제주도에 가면 밀감 그 원주 밀감 있잖아요. 원주 밀감이 적과를 안 한대요. 적과를 안 해요. 그리고 뭔 말이에요? 해거리가 숙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나가서 들어보니 계약자 하는 말이 감귤 농사는 1년에 한 번 한 1년에 한 번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 수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자, 한 나무에 한 1000개씩 열려요. 1000개씩. 어마하게 열립니다. 심한 건 한 2000개씩 열리고 그런가 보더라. 한 나무에. 자, 그다음에 4번에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이런 거 외우지 마시라 했어요, 제가. 4번에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4번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의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자, 8번에 매실 보시면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몇 년 미만? 5년 미만. 5년 미만. 유자 가입하는 애 나무 수령이 몇 년 미만? 4년 미만. 나번에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4번에 도서지역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지한 과수원. 라번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이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10번에 오미자 나옵니다. 오미자. 4번에 보시면
삭벌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인 과수원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삭벌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삭발 생각하시면 돼요. 삭발. 삭발. 자, 제 머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고. 삭발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 삭발한 지 몇 년? 그러면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되겠죠? 안에는 햇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식묘 4년차란 말 혹시 옆에 보이시나요? 식묘는 뭐냐면 묘목을 심은 지 이런 뜻이에요. 묘목 심은 지 몇 년? 4년. 자, 묘목을 심은 지 4년이 똑같아요. 삭발한 지 4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묘목 처음에는 가지가 없잖아요. 삭발한 지 4년인데 3년, 4년 지났다 그러면 머리가 여기 장발되겠죠. 까박까박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번같이 돼요. 가지가 과도하게 번무하여 수광폭이 두꺼워져 광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되셨나요? 자, 다시요. 삭발한 지 몇 년? 3년. 삭발한 지 몇 년? 4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 나번같이 된다고, 나번같이.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삭벌 3년차 이상 또는 식묘 4년차 이상 과수원은 인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나번 때문에 그래요. 나번. 가지가 과도하게 번무하여 수감폭이 두꺼워져 광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인수 제한입니다. 다번에 유인틀의 상태가 적절하지 못하여, 자, 유인틀의 상태가 적절하지 못하여 밑줄 치시고, 그 상태가 뭐냐? 유인틀이 붕괴됐다. 유인틀의 높이가 매우 낮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가로하고. 자, 유인틀의 붕괴다. 매우 낮은 높이의 유인틀이다. 수확량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그 다음에 라번의 주간거리. 주간거리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겠죠? 네, 주간거리가 몇 cm 이상?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좀 조밀하게 해봐요. 50cm 아래로 들어와야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삭벌 3년차,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주간거리가 몇 cm요? 50cm. 50cm 하나 나왔어요. 이따가 보시면 50cm도 나오고요. 30cm도 나오고요. 15cm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cm만 따로 넣고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11번에 이제 OD 가시면 OD. 가입연도 기준 몇 년 미만이에요? 3년 미만. 3년 미만. 뽕나무다. 나번에 흰 OD 계통이다. 터키디 배공왕이다. 예, 있어요. 저도 못 봤거든요. 한 2년 전에 6시 내고향 가니까 6시 내고향 아시죠? 거기 보니까 나오더라고. 흰 옷에 나오더라고. 그 색깔이 없고 그 누에 있죠. 누에 실 하얀 거 있죠. 그 색깔이에요. 그 색깔. 딱 그 색깔이에요.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약간 뭐 좀 섞여 있는 색깔. 그 다음에 다번에 보험 가입 이전에 균핵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과거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번에 적정한 비배 관리를 하지 않은 조방재배 과수원 되어 있죠. 댁에 가셔서 조방재배 검색하지 마세요. 조방재배의 반대말이 뭐냐면 집약재배란 말이에요. 집약재배. 잠깐만 줘보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농사 일반적인 방법이 전부 다 집약재배예요. 비료 칠 거 비료 치고 그다음에 약 줄 거 약 주고 사람이 노동력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반대말이 뭐라고요? 조방재배. 조방재배는 뭐예요? 그럼 냅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태평농법 그래요. 그런 애들은 피해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인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만약에 가입 시에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였거든요. 가입 시에는. 그러면 가입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가입할 때만 해놓고 조방재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돼.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보상을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면책입니다. 면책. 면책으로 하든가 미보상 비로 많이 때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디 하셔도 되죠? 조방재배까지 했죠. 그래서 조방재배 뭐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로 하여 경작하는 방법. 조방재배만 잠깐 봐두세요. 혹시 잠깐만요. 시험 보실 때 그러시진 않겠죠? 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로 하여 경작하는 방법이 뭐냐 하고 가로등에 나왔어요. 뭐 쓰실래요? 조방재배 쓰시겠죠? 확실해요? 아니면 다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보셔야 돼요. 한 덩어리 말씀드렸죠. 한 덩어리 제가 저번 주에 한 덩어리. 마번에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시설 안 되는 거고. 그다음 4번에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의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4번에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것 저만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속으로 다 따라 읽고 계시죠? 4번에 도서지역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4번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의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이다. 4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다.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하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 몇 미터 범위, 300m 범위. 통제보호구역에 가갖고 그 평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합격하시고 강원도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철원 갑니다. 철원. 경기지에나 강원도지에 가시면 경기지가 그 경기도 포천이 경기도죠. 바로 옆에가 철원이잖아요. 거기 가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많이 나간 강의이기 때문에 평가를 많이 안 나갔는데 불구하고 그 철원도 가서 이제 해봤거든요. 여기 민간 통제선 안에 들어가서 해보고 했는데 가면 내비게이션 안 떠집니다. 차량에 내비게이션 있죠. 하얗게 백지로 나와요. 팀에도 안 켜집니다. 계약자 따라가야 돼요. 뭐는 터지냐? 국토정보라고 있죠. 국토정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발매 그거는 떠요. 그거는 뜨는데 그 카카오 앱이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떠요. 걔네들. 군사지역에는 안 뜹니다. 걔네들. 자, 12번에 복분자 보시면 복분자 가입연도 기준 1년 이하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되어 있죠? 1년 이하 11년 이상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를 2년부터 몇 년까지라는 이야기 그러면 10년까지 적어버리세요. 2년부터 10년. 나번에 계약 인수 시까지 구 결과모지 이 결과모지란 그 구자란 말을 굳이 안 붙여도 결과모지란 말 자체가 1년 전에 수확했던 가지예요. 이 가지가. 그러면 올해 과일이 열렸어요. 여기서.
과에 열렸어요. 얘가 결, 과, 지. 결과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여기에서 열렸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 과, 얘는 모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복분자는 어쩌라? 결과모지를 잘라라 그런 뜻이에요. 구결과모지에 전정활동을 하지 않았다. 올해 복분자 열이 보세요. 올해 복분자의 자 복분자의 보험 기간이 수학 개시 전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면 이때 가입할 때 올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6월 20일이 지난 날짜가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요거 끝나고 나서 가입을 하면 올해 가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올해 수확한 거잖아요, 지금. 이 가지가 이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구결과모지가 된다. 잘라내라 그 말이. 너무 좀 어렵게 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재미가 있지. 예전에 제가 저 공부할 때 저는 이 교재를 갖다가 1과목, 2과목 다 통틀어 가지고 시험 볼 때 40분, 30분, 40분 읽었거든요, 제가. 그냥 혼자서. 이해도 못하고 구결과모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게. 이게 읽으실 때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읽으셔야 좀 답답함이 풀리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4번에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는 과수원. 라번에 적정한 비배 관리를 하지 않는 조방 재배 과수원. 조방 재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번에 보험 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것. 지금 몇 번 나왔죠 이 말이? 예. 넘겨보시면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4번에 도서지역의 경우 연료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4번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소유 과실원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4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 그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시는데 여기까지 보시면 수령 빼놓고는 나머지 내용 다 중복되는 거죠. 그 중복되지 않는 내용, 수령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